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사회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지금 40명이 쏟아졌고 경북에서도 9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한을 봉쇄했던 것처럼은 대구 봉쇄론 이 이야기까지 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정치권도 좀 오늘부터 빅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 중에서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는 불출마 러시가 이루어졌는데 왜 보수 몰락의 책임이 큰 대구 경북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정종섭 의원, 한국당 출신들은 정종섭 의원 혼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또 유승민 의원은 나중에 통합당이 같이 됐지만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장석춘 의원, 구미의 장석춘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하루만 2명의 불출마 선언자가 나왔습니다. TK 지역에서. 안동의 김강림 의원과 영주 문경 예천의 최겨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김강림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통합당 안의 지도부 중에서는 처음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대구 달서병에서 지금 대구 달서병의 현역 국회의원은 조원진 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과 맞서기 위해서 강효상 당협위원장이 있었죠.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고, 강효상 의원,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을 포기하고, 좀 살신성인하는 차원에서 서울 강북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K 물갈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사이에 또 불출마 선언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TK 물갈이는 단순히 대구 경북 지역의 현역 의원들 교체 이런 것을 뛰어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선거에도 이 대구 경북 현역 교체가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보수 통합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하니까 여권에서는 이 프레임을 도로 새누리당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죠. 과거에 새누리당 출신들이 다시 뭉친 것 뿐이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새누리당은 이 탄핵을 당한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다시 촛불대 탄핵 이렇게 그런 구도, 촛불대 적폐 구도로 몰고 가기 위해서 도로 새누리당 프레임을 거는 것인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보면은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구 경북 책임이 있는 보수 위기의 책임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 대대적인 현역 의원 교체가 일어나면은 도로 새누리당 프레임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보수 유권자뿐이 아니고 중도 유권자들로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외연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이 인물 교체,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총선을 2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점점 이 보수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운을 얻고 있는 거 아니냐, 보수 입장에서는. 어떤 통합도 일단 불완전하지만 완전체는 아니지만 통합도 됐고, 그 다음에 공천혁명을 통해서 대대적인 인물 교체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운을 얻으면 아마 과거 한국당이죠. 지금 통합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있죠.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두 당이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매주 주말에 서울역, 또 대안문, 강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죠.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자유통일당은 이 강화문에 매주 모이는 그 민심, 그 정권을 규탄을 하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창하는 그런 민심을 대변한다고 해서 당을 만든 것이 자유통일당입니다. 그 한교안 대표 체제의 과거 한국당이 유승민계와도 그 결합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은 좌클릭돼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뛰쳐나와서 기체를 내건 것이 김문수의 자유통일당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의 교집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입니다. 그 교집합을 가지고 양당이 합치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 기자회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오후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야기도 했지만 그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일단 이번 토요일에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규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합동 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합당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명은 아마 잘 알려진 우리 공화당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두 당이 통합을 하면은 이 두 당 통합은 그렇게 큰 영향, 총선 전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조원진 대표뿐이고 홍문종 의원은 또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현역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총선이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 당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두 당이 합치면 그 큰 구도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당 출신 국회의원들, 통합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공천을 신청을 했던 통합당에 공천을 신청을 했던 그 입후보자들이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하거나 경선까지 하면은 다시 출마 못하지만은 그런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당을 떠나서 미래통합당을 떠나서 이 새로 조원진 김문수가 만드는 박근혜 정당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정당에 박근혜 당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삭죽기죠. 그 정치권에서는 이삭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공천 낙천자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출마시키는 거. 이것을 이삭죽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조원진 대표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현역 하나뿐인데 입당하는 많은 의원들과 의논을 했다. 또 언제 발표할 것인가만 남아있다. 또 불출마한 의원들 중에서도 들어올 분들이 있다. 총선 전까지 30명을 확보하겠다. 물론 이것은 가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죽기가 시작이 되면은 어느 정도 보수 우파의 한 목소리 차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단독으로 접견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의 동참을 거부를 하고 한국당을 탈당을 한 것, 이것도 지금 이 두 세력, 조원진, 김문수 세력의 결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기서 정당을 만들면은 그 정당 소속으로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종의 박근혜 마케팅이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변수가 발생을 할 것이고 석방 문제나 그것을 제가 또 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이 벌어질 텐데 그 어떤 형태로 벌어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박근혜 마케팅은 좀 이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당이 합당을 하면서 이삭죽기에 났으면은 박근혜 마케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마케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을 하거나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려는 그 정치 세력이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박근혜 마케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을 그냥 묵인을 했다면은 총선 직전에 박근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한때는 선거권의 혼술에서도 박근혜 옥중정치 실제 상황 이런 주제로 몇 차례 보내드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명을 취재를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통해서 명예회복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과거 친박계 국회의원들이 가서 건의를 하는 뭐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우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그때 뭐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 있다. 박근혜 당으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보수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보수가 조금이라도 분열을 하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쪽이 같이 출마를 해서 분열을 하면은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의 주도권은 단일로 뭉쳐있는 진보 세력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 세력이 지금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수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친이계의 핵심이었던 사람과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수감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보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지 문재인 정권의 그 열성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열성 지지층을 안고 선거도 치르고 국정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보는 이렇게 어쨌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성 지지층만 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수감한 것이다. 재수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수 우파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시작이 되면서 분열을 하면은 집권 세력이 절대 유리하죠. 집권 세력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은 바로 개헌 전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개헌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그리고 동시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를 향한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큰 중차대한 이 문제가 아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을 하면 모든 것을 개헌 논의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보수 우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당장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겠죠. 지금 정치권뿐이 아니고 변호사들 또 교수들도 탄핵, 문재인 수사, 문재인 하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마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서 일단 조원진, 김문수의 결합은 보수에는 악재죠. 이런 악재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람 결합 자체가 보수의 큰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낙천한 사람들이 갈둥지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상당히 이 보수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당선자를 거의 내지 못하더라도 보수표를 잠식을 하게 되면 집권 세력이 유리해지죠. 다만 지금 막판에 이 선거구별로 이 미래통합당과 이 박근혜 정당을 표방하는 이 정당이 선거연대는 할 수 있겠죠. 통합까지는 어렵더라도 선거연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거연대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보수 분열의 그런 악영향은 좀 반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원진 의원도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연대는 열려있다. 통합은 안 되더라도 연대 보수 선거 연대라도 해야지 그나마 보수가 해생할 수 있는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가 해생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고 하던 수사 청와대 부정선거 개입 하던 수사도 제대로 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기소 재판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권의 혼술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